자, 10시 넘어가면서 시장에서는 이동통신사들 흐름 좋고요. 게임 일부 종목들, 그리고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탑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완전히 밀리고 있는 게 이제 의류 쪽이 되겠고요. 2차 전지 소재하고 완성차 쪽이 오늘 부진하게 나옵니다.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추가 하락보다는 좀 약간은 주춤한 모습들, 추가 하락이 나오진 않고 있는 다행스러운 흐름 나오는데요. 오늘도 관련된 내용들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오늘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키워드, 어떤 펀치로 날려주십니까? 예, 투자 포인트 못 잡는 시장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포인트를 잡아주신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실제로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고용은 상당히 탄탄한 걸로 나왔죠. 미국의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어요. 16,000건이나 감소를 했기 때문에 고용은 탄탄했는데, 근데 이제 어제 뭐 GDP 확정치 발표된 거 보면은 2분기 때 마이너스 0.6%. 그러니까 두 분기 연속해가지고 1분기 때도 역성장이었고 2분기 때도 역성장이었으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은 탄탄하다. 근데 경기는 지금 침체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동안에는 이제 고용 탄탄하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요 몇 달간에는 별로 안 좋아했죠. 왜냐하면 연준이 이제 긴축을 계속할 거다. 경기 침체에는, 오히려 이제 박수를 치는 분위기였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일 거다 이러면서. 근데 두 개가 지금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방향을 못 잡고, 어제 이제 S&P 500도 장중에 이제 등락이 상당히 좀 심하게 왔다 갔다 한 형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제는 기업들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분명히 좀 전망이 어두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플이, 어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애플에 대한, 이제 매수 의견을, 하향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타면서 애플도 실적 전망이 안 좋고, 또 마이크론도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고 이러면서 애플 어제 상당히 좀 급락을 했고요. 마이크론도 요즘에 보면은 우리나라 반도체처럼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보면은 이렇게 지금 안 좋으면서 우리 시장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리포트 보면은 5만 원 이하까지 4만 얼마까지 지금 목표가 제시한 리포트도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대형주들이 이렇게 지금 실적이 안 좋고, 그리고 고용은 아직까지 탄탄하다고 그러는데 경기 침체는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투자들이 어디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될까? 또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행히 좀 빠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파운드화가 쭉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월가 쪽의 시각은 그러면 이번에 달러가 그러면은 이제는 고점을 찍은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또 보고 있죠. 파운드와 추가 하락 가능성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영국 쪽에서 대응을 좀 하겠다라고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영국 정부가 이 안을 밀고 나가게 되면은 영국 정부에서 감당해야 될 부채 수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파운드 하락이 더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시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가 결국에는 미국 증시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미국 증시가 지금 과연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 하락은 있느냐 없느냐 과연 바닥이 어디냐 여기서 반등은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전체 차트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좀 하락 중인 차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는 끝났느냐 주식시장 여기서 더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정말 일각에서 얘기한 3,200까지 가느냐 S&P 500이. 근데 그것도 또 확실하게 또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개 속입니다. 이제 미국 증시 자체가 지금은 좀 안개 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투자 포인트가 명확치 않은 그런 시장에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이죠. 어제 좀 반등 나온 듯하다 오후장 결국 밀리고 오늘도 아침에 보면은 결국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 이제 시장을 좀 많이 흔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좀 국내 전기차 대형주들이 좀 많이 흔든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이제 장중에 좀 많이 밀렸었는데 LF니 삼성 SDI니 에코프로 BM이 다 밀렸죠.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이제 WCP가 신규 상장된 종목이죠. 이게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인데, 뭐 굉장히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타면서 좀 같이 급락이 나온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심리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한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은 동반 매도가 이제 갑자기 또 쏟아지고 이런 것들이고, 뭐 오늘 이제 뭐 그나마 좀 괜찮은 쪽은 이제 방어주 섹터 쪽 같아요. 네, 통신 쪽이 뭐 괜찮고요. SK텔레콤. 근데 이쪽도 이제 많이 빠졌죠, 사실은. 많이 빠져서 SK텔레콤도 이제 바닥잡이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예, KT가 오늘 좀 오르네요. 2.6% 정도 올라가는데, KT는 사실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견조한 형태는 좀 보이고 있고, 방어적인 어떤 성격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어떤 전망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런 방어주들, 또 이제 배당 매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게임주들이 오늘 조금, 바닥잡이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펄어비스, NC소프트, 이런 이제 대형주들이 살짝 반등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게임주도 일종의 이제 내수주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뭐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당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배당주 모아가기, 배당이 큰 부분, 그런 부분들, 은행주들 요즘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은행주도 좀 모아가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 시장 방향성 자체가 확실하지 않고, 또 글로벌 증시가 위냐 아래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장 자체도 좀 투자 포인트를 못 잡고 왔다 갔다, 그리고 모멘텀 종목들만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상태라서 상당히 지금 현재 상황 난이도가 있는 시장입니다. 네. 포인트를 잡아주실 줄 알았는데 포인트가 없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투자에 대한 어떤 맥락이 잡힐 때까지는 뭔가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건지, 오늘장 강력한 편치 한 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력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측 출발 금지 신호를 기다리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어쨌든 뜸이 들어야 또 관련된 내용도 나온다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신호를 좀 기다려 봐야 될까요? 사실 제가 지금 그 시장에 대해 가지고 현금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 드렸고, 또 관망하자는 의견을 계속 드렸고, 그 말씀을 드리기 시작한 게 날짜를 기억을 하는데 8월 17일부터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서 한 번도 제가 그 8월 17일 이후로 주식 매수 사인을 드린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현금 비중 확대 의견을 드려서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저를 굉장한 무슨 이제 부정론자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 이상을 계속 시장 관망하고 또 현금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린 이유는, 제가 긍정론자이긴 하지만 또 어디에 많이 의존을 하느냐면은 저는 이제 신호에 많이 의존을 해요. 시황과 신호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10월도 지금은 만만치 않아 보여요, 사실은. 10월 달에 지금 다음 주가 되게 되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죠, 9월에 대한. 근데 고용지표는 일단 탄탄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장에 도움이 되냐면 그렇지 않을 것 같죠. 고용지표가 일단 꺾이길 바라는 게 연준의 입장인데, 고용지표가 지금 9월 달 보면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지금 주는 입장이라서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그렇게 뭐 크게 시장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I 쪽을 조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되는. 왜냐하면은 이제 9월 달에 보면은 유가도 빠졌고 가스 가격도 좀 빠졌고,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도 살짝 빠진 걸로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CPI 쪽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이제 CPI 발표하는 주에 우리 시장은 또 이제 만기일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CPI 발표가 하나의 기점이 돼서 우리 시장이 바닥잡이를 좀 하면서 만기일 이후에 우리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요거는 CPI가 좀 기대만큼 나와야 되겠죠. CPI 또 높게 나와버리면은 이런 전망도 또 이제 결국에는 무산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대는 해볼 만한 것 같고요. 제대로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려면 11월 달 FMC 때, 금리 인상이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상 폭의 피크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대로 된 반등은 나오겠지만,
일단 단기 반등 정도는 CPI 이후에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어쨌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계속해가지고 맥락을 보게 되면은 10월도 그렇게 쉬운 장세는 아닐 걸로 보이죠. 고용지표, CPI, 뭐 여러 가지 주택지표, 계속해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따라가지고 계속 등락을 좀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어쨌든 기다려야 되고요. 지금은 S&P 500이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우리 시장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신호를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노란불이고요. 지금은 파란불도 아니고 빨간불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미리 예상 출발, 예측 출발 이런 거 하시기보다는 뭔가 시장에서 파란불 하면 좀 이상한 소리지만은 신호등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쨌든 이제 출발 신호가 올 때까지는 신호를 좀 기다리면서 계속해가지고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신호등의 불이 초록불로 바뀔 것 같을 때 또 미리 또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